이런 커피,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체질과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마신다면 훨씬 더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자, 이렇게 커피 한 잔 여러분 자주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커피, 원래 커피라는 약초에서 추출한 물이지 않습니까? 한약들도 약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법제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볶거나 찌거나 굽거나 하죠. 이런 게 법제라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물로 달여가지고 만든 것이 한약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커피라는 약초를 통해서 로스팅이라는 법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충분히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주로 붓죠. 그렇게 해서 안에서 추출한 것들을 마시는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커피 또한 한약재를 통한 한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떤 약초일까요? 약초의 효능을 살펴본다면 커피는 강심, 신장을 강화시켜주고요, 이뇨작용을 통하게 해주고 그리고 흥분제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초학으로 따져본다면 커피는 신장의 기능을 강하게 자극을 해주고요, 신장의 기능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장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이 있고 위쪽에 있는 부신이라는 호르몬 기관이 있죠. 커피는 이 신장의 기능을 조금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부신을 또 자극해 주기 때문에 이 부신 기능은 신장의 역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신장이 약한 사람이거나 혹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셨을 때, 특히 카페인이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거나 안 좋은 형태로 반응을 하죠. 커피도 약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여러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체질인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커피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드시고요, 몸에서 신체 반응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초조불안, 긴장하게 되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커피가 안 맞는 체질이세요. 커피를 저녁 시간에 아무리 마셔도 잠자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심장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커피가 맞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커피를 한 달 정도 혹은 짧으면 일주일이라도 끊어보신 다음에 다시 드셨을 때 그런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내가 커피에 맞는 체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옛날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피를 매일 마시다 보면 카페인이 중독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 커피를 마셨을 때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있다면 커피가 여러분들의 체질에 안 맞는 약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의원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은 뭔가요? 내 체질에 맞는 약재는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재를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커피는 체질이 안 맞아도 계속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커피가 향도 좋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는 걸 인정하지만 체질이 안 맞는 것을 계속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게 하는 것은 또 도리어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면역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계 질환 중에서 장누수증후군, 즉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장이 세게 되면 장점막을 통해서 영양소가 아닌 독소가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천식 혹은 아토피, 건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피부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다 면역계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성질환이라든지 혹은 갑상선, 당뇨 같은 것들도 많이 알려진 면역계 질환이고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루푸스, 강식성 척추염, 베체트, 쇼그렌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면역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카페인이 장점막에 작용해서 장에 안 좋은 역할을 일으켜서 독소들을 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반응 혹은 면역계의 반응들이 훨씬 더 심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커피를 삼가 주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내가 몸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 반응이 나타난다면 커피를 삼가 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부신에 있는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커피를 마셔주면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심한 자극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 수면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수면이 1시간마다 한 번씩 깨거나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6시간 이내로 짧거나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인슐린이 자극을 받아서 혈당도 치솟게 되고요, 그리고 부신작용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몸이 깨는 듯 하다가 좀 이따 빨리 몸이 다시 다운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몸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8시간 푹 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도 큰 영향이 없었는데 8시간을 푹 주무시지 못하고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이거나 수면 상태가 불량한 분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혈당이 20% 이상 치솟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수면까지 불량한 분들은 절대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위에 있는 괄약근을 힘을 약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위장 기능을 안 좋게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을 자극을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장의 어떤 문제,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변비, 설사가 있으신 분들도 커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커피를 삼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이뇨작용이 활발하신 분들도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기준은요. 2시간 이내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한다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소변은 보통 서너 시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는 도중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자는 도중에 깨서 소변을 보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시면 체질상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체질과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커피를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커피를 계속 마신다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면역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면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게 되고 혈당도 치솟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요.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침 공복 시간에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커피라는 약초는 공복에 먹었을 때 심장과 신장에 작용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즘은 부신에 있는 코티솔을 올려준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커피라는 약초는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디저트 개념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소화작용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누룽지 먹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밥을 태운 물을 가지고 먹게 되면 속이 훨씬 더 편안해지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라는 콩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물을 내려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작용에는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포만감이 드실 때 커피를 조금만 드셔주시게 되면 속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작용은 있죠.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몸에서의 여러 가지 나쁜 작용들을 만들게 되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커피를 어떤 분들은요 마셔서 이득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심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혹은 피로가 쌓여 있거나 면역계 질환이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삼가셔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현명하게 마시시고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커피를 대체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약초로 만든 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들로 대체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